제발. 제발. 오늘 제가 갖고 있는 걸 탈탈 털어내시는데 이 정도 이야기 우주로 날아가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여기서 좀 혼돈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롤러코스터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있잖아요. 제가 미국 주식을 상무님 5월 달쯤에 조금 샀다가 그러다 한 2달 후에 봤더니 막 수익률이 막 15% 20% 막 나 있는 거여서 아, 더 살 걸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또 막 팍 불타기를 했죠. 아주 많이 샀어요. 그랬는데 최근에 막 미국 주식시장이 조정을 보이더라고요. 이건 일시적인 조정일까요? 아니면 폭락의 그 신호탄일까요? 제발. 제발. 일시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좀 한 시기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경제는 3분기 엄청 좋았어요. 근데 그게 계속되지 못하는 것이죠. 네. 3분기 야 사람들이 봉쇄했다가 풀어놓으니까 이렇게 많이 쓰네. 이게 지난 거 쓴 게 아니고 앞에 거 당겨서 쓸 수 있습니다. 우리 봤잖아요. 자동차 회사들. 재고가 없어가지고 봄에 공장을 못 돌려요. 주문은 쫙 대기하고 있는데 부품이 없는 거죠. 여름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최대한 공장을 돌려서 부품 확보했겠죠. 네네네. 지금 쓰려고? 아니 가을에 또 봉쇄 있을 것 같으니까 예. 가을까지 대비해서 미리 당겼었다라고 보면 그래서 3분기에 경제 성장률이 확 올라간 건데 4분기 이것도 떨어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야 돼. 뭐 전 세계 정부가 재정 문제 때문에 돈을 푸는 것에 대해 굉장히 좀 어려워합니다. 이제 공화당은 돈 더 쓰지 말자라는 거거든요. 바이러스는 어차피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해서 우리가 무서워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경제를 더 열고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좀 열어주자 이런 거고 민주당은 아니다 이거는 그냥 무조건 닫아놓고 정부가 돈을 주면서 시간을 끌어야 된다 뭐 이런 건데 생각이 너무 달라요. 민주당과 공화당의 철학의 차이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계속 가지 않겠는가. 미국은 이번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미국 사는 가장 걱정하는 그건데 선거 결과를 갖고 몇 달 동안 이게 치고받고 싸우는 거 아닌가. 최근에 대법원 판사 한 분이 돌아가셨죠. 그것 가지고도 논란이 많은 게 미국은 헌법재판소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걱정하는 시나리오가 민주당 지지자들이 우편 투표를 많이 하거든요. 11월 3일 선거 당일날 현장에 와서 투표한 사람들은 금방 집계가 되는데 우편 투표가 집계가 안 된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선언해버리는 거죠. 근데 미국은 이 절차에 대해서 법으로 딱 정해놓은 게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소송이 붙어요. 2000년 선거에서도 그때 엘고하고 부시하고 붙었을 때 결국 그게 대법원까지 갔어요. 이번에도 그렇게 소송 좀 붙고 대법원 가고 그러면 몇 달 동안에 걸리지 않겠는가를 가장 걱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주가 올라가려고 그러면 새로운 어떤 생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안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일시적인 조정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상무님 이번 질문은 우리 주린이들에게는 조금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FOMC에서 뭐 2023년까지는 금리 인상 안 하겠다. 금리 인상 안 하면 주식시장에는 좋다. 이렇게 제가 들은 것 같거든요. 미국의 이 금리가 제로 금리로 유지되면 우리 한국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제로 금리일 때도 주가가 폭락한 경우 많죠. 많아요? 많아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겪고 난 다음에도 제로금리로 갔죠. 2011년에도 주가 폭락했습니다. 2300에서 그대로 2주 동안에 수직 낙하라더니 1600. 하루에 코스피 5% 6%씩 막 떨어지고. 1660까지 찍고 반등했었고. 그때도 미국 금리 제로였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떨어졌고. 그러니까 제로금리라고 해서 무조건 주식으로 돈이 올까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연준의 생각을 잘못 읽었다고 봐요. 얘들이 최근에 입장이 변화가 있었는데 금융시장에 자꾸 돈을 넣어줬더니 이게 그렇다고 세상이 좋아지는 거 아니고 돈을 줬더니 사람들은 이 돈을 전부 다 테슬라 사고 투자하는 데 쓰고 아마존 사고 여기 좀 안 되는 애들도 좀 사주고 하면 좋겠구만. 잘 나가는 애들한테만 쓰더라. 그러다 보니까 금융시장에 돈 넣어줘봤자 부익부 빈익만 강화시키고 경제가 좋아지진 않더라. 연준이 이렇게는 이야기 안 합니다. 제가 그렇게 유추한 것이고. 그래서 연준의 최근의 입장은 뭐냐면 고용에 신경 쓰려고요. 이제 그러면 고용에 신경 쓰겠다는 이야기는 돈을 금융시장에 안 썼고 중소상공인들한테 돈 빌려주고 고용 유지하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전에 버냉키는 10년 전에 그렇게 했죠. 그때는 왜냐면 집값이 폭락해서 이걸 다시 끌어올리려고 돈을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직전 기억을 또 적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산가액 올리려고 지금 저렇게 돈을 쓰는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그거는 버냉키 때 이야기고 지금 파월은 그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자산가액 올릴 생각 없고 이 돈을 고용 늘리는 데 쓰겠다. 그게 분명해지면서 최근에 주가가 좀 큰 폭의 조정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금리가 주식 상승을 반드시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오케이. 달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US 달러. 제가 US 달러가 좀 많아요. 저 외화 달러 예금도 2개나 들어있고요. 놀고 있는 달러도 되게 많고요. 근데 급 최근에 갑자기 달러 약세가 되면서 막 환율이 떨어지고 막 그래서 제 마음이 약간 아프거든요. 지금 달러를 막 이렇게 딱딱딱 찍어내고 있는데 이 유동성이 경제 상승에 어떤 트리거를 될 수 있지는 않을까요? 유동성은 네.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유동성이 가격을 올리는 거는 모두가 조심해요. 유동성으로 가격 올라가는 건 반드시 떨어지거든요. 경제가 좋아서 주가 올라가는 거는 그 복돋아 주는 것인데 유동성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 그런 이야기 정말 많이들 하시거든요. 네. 이거 되게 이제 안 좋은 끝이 안 좋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고 네. 생각하고 좀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아요. 일단 이 바이러스가 백신 나와야지만 그때부터 바닥을 잡고 갈 건데 백신이 언제 나올 건가 우리가 낙관적으로 보면 내년 봄 정도에 어느 정도 작동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면 그때까지는 경제가 더 악화되더라도 일단 국민의 건강이 1번이잖아요. 경제는 2번으로 봐야 되거든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상무님 따님이 아빠 나도 해외 주식 해볼래요 라고 하면서 어떤 종목 사지? 막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어. 그러면 종목을 선정하는데 이런 기준으로 해라 이렇게 해줄 말씀이 있으실까요? 오늘 제가 갖고 있는 걸 탈탈 털어내시는데 이 정도 이야기까지만 합니다. 네,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네가 선택을 해봐라. 이거는 생각해보고 해야 돼. 이거는 생각해보고 해야 돼. 이런 이야기는 쭉 합니다만 그건 아니야라는 이야기 안 할 거예요. 다만 원칙적으로 투자할 금액은 1년 동안 절대 늘리지 마라. 얼마까지 이룰 수 있다는 거 생각해서 거기에 돈을 맞춰라. 못하게 하지 마라. 분할 매수할 거면 미리 써놓고 해라. 이런 이야기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그 나머지는 네가 선택해라 라고 할 겁니다. 스스로 좀 터득하게끔. 네, 그렇죠. 와, 좋겠다 따님은. 절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린이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알면 좋을 만한 것들 이런 거 있으신가요? 딱 매크로를 보게 되면 두 개의 엔진을 늘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주가를 움직이는 거는 실적과 유동성. 유동성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정부나 맞아요. 중앙은행이. 경제가 안 좋고 실적이 안 나오니까 유동성을 확 늘려놓은 거예요. 경제가 좋으면 유동성을 끕니다. 균형을 맞추려고 맞네. 하는 것이죠. 그럼 네. 지금은 어떤 상황일까? 경제가 잠깐 반짝 3분기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이거 지속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동성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건데 사람들이 여기서 좀 혼돈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실적 엔진도 잘 들어가고 유동성 엔진도 잘 들어가고 우주로 날아가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진 않고 지금은 실적 엔진이 상당히 좀 위험하다 싶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테슬라도 돈 벌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마존, 구글 얘들도 돈을 잘 벌고 있는 게 아니고 그래요? 잘 벌고 돈을 있잖아요. 꾸준하게 벌고 있긴 한데 그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비싼 건데 그러면 얘들이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시장을 늘리기 위해서 돈을 막 쏟고 있는 투자. 시장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 네. 지금은 기업들이 돈 벌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제일 잘 나가는 애들이 이러고 있고 나머지 애들은 돈을 잃고 있는 중이고 죽고 있고. 실적 엔진이 켜지지 못하고 유동성 엔진으로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무리하면 안 되는 것이죠.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뭐 정치적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내년 봄쯤에는 올라와 줄까? 요게 지금 좀 걱정거리입니다. 유동성으로 막 키워놓고 있을 때 흥분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오케이. 상무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수많은 이 경제 초보자 분들께 특히나 이제 주식 초보자 분들께 전하고 싶은 날 이 말을 꼭 하고 가면 좋겠다 그런 말씀 있으신가요? 주식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건 같아요.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주식 해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돈 벌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피지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나를 알고 그리고 시장을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진 않다고 해요. 맨날 돈 버는 건 아니지만 위험해지지 않는 상태로 가는 것이죠. 그러려고 그러면 나를 알아야 되는데 나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투자할 금액을 늘리지 않는다. 이 금액이네 라고 하는 걸 정하고 맞아. 최소한 1년 동안 늘리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야지만 함부로 내가 욱해서 들어가는 또는 떨어질 때 물타기 한다거나 즉흥적인 판단을 안 하게 됩니다.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한도를 정확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을 보는데 시장을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과 유동성에 대한 균형 잡힌 생각 그리고 사람들과 많이 토론을 해보시길 권해요. 내 뇌를 좀 말랑말랑하게 만들어놔야 되는 거죠. 그게 토론의 핵심이거든요.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다. 나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럼 내 생각을 바꿀 준비를 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지시면 반드시 됩니다. 와우,
피지기 그리고 말랑말랑한 토론을 할 수 있는 사람. 오늘부터 제 머리 마사지 또 들어갑니다. 와, 오늘 진짜 여러분 제가 정말 상무님한테 그냥 속속 다 뽑아낸 것 같아요. 물론 많이 남아있긴 하겠지만 저 잘했죠? 예! 이렇게 우리 MZ세대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우리의 이 노력은 계속됩니다. 저희에게요 구독 그리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오늘 진짜 긴 시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김일구 상무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